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이야기 141회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제가 유학생활을 이겨냈나 생각해보는 거죠.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넘게 지났네. 생각해보는데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리고 또 주위의 아이들은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또 내가 생각하게 그거 좀 이상하다. 저 아이는 공부 방식이 좀 이상하다. 저 아이는 공부를 잘하네? 이런 느낌, 이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생각하는 그런 느낌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외국에 어떻게 이민을 왔어요. 외국에 살고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미국 대학교 유학이라든가 전 세계 유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닐 수도 있고 제가 경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또는 제가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그냥 저의 말을 무조건 믿겠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들은 항상, 인터넷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트위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글을 올리든지 사진을 올리든지 뭐 동영상을 올리든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게 사실일 거라,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일 것이다, 저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 밖에 졸업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그냥 듣다가 이상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꼭 마치 너 왜 거짓말하냐,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일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경험과 전혀 딴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경험은,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고 했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뭘 했단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럼 또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외국에서 뭘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혹시 대학교를 졸업했나? 그게 아니라 외국에서 공부했단 말이 그냥 서점에서 공부했단 말일 수도 있고 도서관 가서 공부했단 말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학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가 어떤 대학교를 나왔을 것이다, 어떤 주립대학교를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다 따지지 말라 이거죠. 제가 좋은 주립대학을 나오든 나쁜 주립대학을 나오든 제가 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있으면 그걸 메모하든지 기억하시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버리시면 된다 이거죠. 또 의심이 된다, 안 들어도 되고, 또는 비교하시면 된다 이거죠. 비교. 보통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정보는 가짜 정보들이 많아요, 사실. 그 가짜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보면서 그 중에서 공동 분모, 공통으로 일치하는 게 나왔을 경우에는 어쩌면은 이게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 요즘 뭐 퍼나르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의 글을 갖다가 이제 베껴가지고 여기다 옮긴다든가 이런 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세 개를 읽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똑같아 버리면은 하나를 읽은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같은 글을 사용하느냐, 세 사람이 각자 따로 자기 생각을 썼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 이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인생 경험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이거죠. 하여튼 모든 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허접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 말이 다 거짓말이고 내 말은 수준이 낮고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또 내가 무조건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제 말이 무조건 좋은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에 맞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100% 맞다 하더라도 그게 100% 틀릴 수도 있다 이거죠. 일단 저의 유학생활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본 유학생활 보면서 또 한번 계속 얘기해 볼게요. 지금도 저는 아직까지도 좀 갈등인데요. 졸라 졸업이 어렵다. 미국 대학. 독일도 뭐 소문에 하면 졸라 졸업이 어렵다. 이런 말 하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박사학위 따기 어렵다. 뭐 이런 말 해요. 근데 박사학위 따기 어렵다란 말이 한국처럼 적당히 해서 속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베낀다든가 뭐 불법으로 뭘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 자체는 시스템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졸업 논문 자체가 엄격하다는 게 베꼈다 안 베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학문의 레벨을 따지는 거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근데 실제로 어려웠을까? 그리고 미국 대학교 이제 학사죠. 학사가 정말 졸업이 어려울까?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럼 나는 정말 어렵게 했을까? 지금도 항상 꾸준히 물어봐요. 그런데 만약에 어렵다 했다면은 만약에 그럼 내가 왜 극복을 했을까? 최근에 제 지인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지인하고 제가 최근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왜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우연히 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연히 일치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저는 이제 못 느끼죠, 사실.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이제 19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옆에서 비서를 했고 변호사 인권 변호사 했고 그 정도 이제 신문상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폭적으로 밀어주고 지원하고 제가 지원해도 제가 지원해도 한 표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일단은 뭐 그런데 근데 왜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약간 제가 관심이 좀 많았나 좀 느낌이 좋았나 그걸 최근에 알아냈어요. 제 아내가 갑자기 한국 대통령 이름이 뭐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문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제인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내 이름하고 똑같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맞아. 우리 마누라 이름하고 한국의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항상 제가 미국 이름이라서 그걸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마누라 이름하고 저 대통령 이름하고 제인하고 똑같습니다. 제인은 미국에서 제인은 뭐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여자 이름이죠. 사실 제인은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이름일 수도 있겠. 나쁜 이름은 아닌데 영희 같은 이름이라 할 수 있겠네. 영희철수. 지금 뭘까요? 지금은 어떤 이름이 한국에서 여자 이름으로 흔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건 썰이었고요. 그냥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에서 졸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최근에 지인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근성 있잖아요. 근성. 정신력. 정신력보다는 스태미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리 정신력이 좋아도 스태미너가 안 좋으면 안 된다. 결론은. 지구력이죠. 옛날에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그냥 정신력으로. 그런데 한국 축구가 2회전을 들어가잖아요. 후반전 들어가면은 항상 볼을 따라다녔었어요. 힘들어서. 지금 이제 정말 좋아졌어요. 지금 이제 한국이 축구 선수의 스태미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아무리 정신력이 좋아도 결론은 스태미너다. 그러니까 스태미너가 동반된 정신력은 그냥 단순한 정신력보다는 확실하게. 그래서 미국 아이들은 스태미너가 대단하다. 그러면 어떻게 스태미너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럴까? 유전적으로? 뭐 어쩌면 유전적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미국 영화라든가 드라마 같은 데 보잖아요.
평소에 사람들 보면은 조깅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언제나 조깅, 언제나 뛰어다녀요. 집에 왔다가 가방 던져놓고 야 30분 정도 뛰다 올게. 동네 한 바퀴 뛰어 올게. 뛰고 올게. 뭐 돌고 올게. 잠깐 갔다 올게. 이런 게 아주 뭐 상식이에요. 상식이 아니라 우리가 밥하고 김치 먹듯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스태미너가 한국 사람보다, 제 거짓말 못해서 얘기할게요, 한 100배 정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태미너가, 지구력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우리가 뭐 41km 뭐 이렇게 마라톤을 뛰는 게 아니니까 미국 사람들이 마라톤은 약해요. 그러니까 지구력이라는 게 어떤 지구력,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구력을 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평소에 생활하고 공부하고 집중하고 이런 지구력은 한국 아이들보다 100배 정도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 말이에요. 항상 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이 어려운 학교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려운 학교를 어떻게 졸업을 했을까? 그것도 빨리 조기 졸업을 했을까? 내가 천재일까? 어떤 신문에 하면 천재라고 그런 개새끼가 써놓은 기사가 있던데, 그렇다면은 저를 한번 지켜봤죠. 저의 행동 패턴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평소에 운동을 좋아했다. 운동을 많이 했다. 그게 딱 답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 미국에 와서도 운동을 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혹시 나도 알게 모르게 스태미너가 있지 않았을까. 당연히 마라톤을 뛰고 이런 41km를 뛰고 이런 마라톤 선수는 아닌데 어쩌면 나도 모르게 스태미너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스태미너가 있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 가련했으니까. 그런데 평소에 운동을 했던 그 버릇이 미국에서도 운동을 계속했고, 당연히 지금 나이가 들었어도 지금도 운동을 해요. 항상 지금도 1시간 정도 일주일에 4번 정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꼭 4번을 해요. 근데 아주 뭐 어떤 시간이 없다 그럼 3번 정도 하는데 꼭 4번은 해요. 그리고 주말이 끝나는 일요일 날은 보통 5km 정도 달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항상 꾸준히 했던 그 운동 자체가 저에게는 스태미너를 나도 모르게 증가하지 않았나. 이 스태미너가 나도 모르게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잠을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공부하고 또 자고 이런 버릇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 피곤한데. 그게 아마 스태미너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또 당연히 이제 뭐 정신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뭐 애국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경쟁심. 씨발 외국까지 왔는데 한국 사람이 쪽팔리게 공부가 다 안 되는데, 공부 못하면 안 되는데. 좋은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이 전혀 없는 학생들은 뭐 학교도 안 오고 뭐 F 받고 뭐 학교 옮기고 다니고 막 한국의 무슨 학원에서 숙제 해주고 보내주고 팩스 보내주고 요즘은 이메일로 보내주고 책도 보내주고 하지만은 좋은 학생들은 경쟁심도 있고 정신력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스태미너가 약간 부족하다. 술로 이제 그 힘을 이기는 거죠. 술로. 피곤하다 그러면 술 마시는데, 스트레스가 있다면 술 마시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주말에 한국에서 주말에 운동하는 거 어쩌다가 한강 뭐라 그러죠? 한강 시민공원 돌아다니고 등산 좀 잠깐 나가고, 또 뭐 어떤 새끼는 드라이브 간다고 하더라고요. 드라이브를 갖다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운동하냐 그랬더니 자동차 운전하고 돌아온다고 하더라고. 씨발 그게 운동인가? 그것도 운동입니까? 앉아서 자동차 운전해서 왔다. 당연히 운동이죠. 근데 그거는 다른 그 패턴이죠. 다른 운동이죠. 그걸 운동이라고 말하는 놈도 있지만 하여튼에 여러분들이 운동한다는 게 꾸준히 매일, 그러니까 회사에서 앉아서 근무하는 거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에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뭐 30분이다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운동으로 좀 하긴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 30분 이상 계속 어떤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집중력이 좋아진다 이거죠.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제가 영어 한국어 사전 있잖아요. 한영 사전을 본 적이 없다. 뭐 다 버렸다. 당연히 본 적도 없고 버렸다. 제가 몇 번 봤어요. 가끔마다. 근데 버렸다. 그리고 요즘은 뭐 한영 사전이 아니라 그냥 구글에 때리면 한국말도 나오고 그냥 영어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영 사전도 필요 없고 그냥 편하죠. 편한 세상이 됐죠. 네이버에도 뭐 네이버인가 다음에도 무슨 사전이 있잖아요. 아, 그래. 시리한테 물어보면은 뭐 한국말로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뭐 사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일단은 영영사전을 항상 보는데 제가 영어 단어를 갖다 어떻게 공부했나 그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떤 단어를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나?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가 한국에서 좀 어려운 단어를 갖다 가지고 있었던 게 그거더라고. 제가 항상 이제 농담이 아니라 그냥 얘기해요. 광합성 이걸 갖다가 어려운 근데 사실 이거 어려운 단어예요. 광합성. 빛이 이제 들어오면은 빛을 받으면은 화학적으로 인해서 뭐 하여튼 합쳐가지고 빛과 의해서 연동해야죠. 공기를 만들고 뭐 그러잖아요. 광합성. 변화되고 빛에 의해서 변화되고 뭐 사진 현상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이제 우리 평소에 한국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미국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 안 해요. 평소에 사용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의 수준이 좀 높아요. 거짓말 못해서 좀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사용 안 한다고 해서 그 단어가 좀 어렵고 수준이 높고 이해하기 어렵고 외우기 어렵고 그러지는 않아요. 옛날에 이제 광합성이라는 단어를 갖다 누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우연하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사실 광합성이라는 단어를 갖다 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포토라고 그랬어요. 포토. 우리 사진 있잖아요. 사진. 포토. 그때 좀 더 어려운 단어 없냐고. 씨발, 설마 사진이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포토라는 단어 자체가 광합성일 것이라는 걸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포토는 뭐예요? 사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진. 사진만 그냥 포토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식한 새끼를 봤나? 저 새끼야, 이거는 대화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고 대체로 한국에서 처음 온 사람들이 좀 더 어려운 단어, 좀 더 튀는 단어, 웬만해서는 외우지 못하는 단어, 이런 단어가 어려운 단어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가 실제로는 우리가 포토라는 단어는 사진이었지만 그 사진이라는 단어 자체가 픽처도 사진일 수 있죠. 또는 그림이죠. 근데 사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왜 일어났는지 광합성에 의해서 사진이 현상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럼 뭐라 부를 것이냐? 그럼 그냥 광합성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토가 원래는 광합성의 가장 짧은 말이죠. 다른 말은 포토신테시스라고 하는데요. 포토신테시스라면은 이제 이걸 길게 한 정식으로 버전이고요. 근데 포토 자체가 그냥 광합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페이퍼라면은 종이일 거 아니에요, 페이퍼? 그럼 다른 말이 있을 수 있죠. 종이에다 뭘 합니까, 우리가? 뭐, 똥을 쌉니까? 종이에다 뭘 침을 뱉습니까? 종이 위에다 글을 쓰잖아요. 그림 쓰잖아요. 그래서 페이퍼가 뭐예요? 우리 논문이라든가 이런 뜻이 되잖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리포트잖아요, 리포트. 그래서 전문 단어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옛날에 한번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게 더 어려울 수 있겠어요. 스티키 메탈 STICKY 스티키 메탈
스티키 메탈. 스티키 메탈.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티키 메탈. 옛날에 제가 저 이웃에 있던 곳인데 스티키 메탈. 스티키 메탈 보통 이제 양면 테이프 붙여가지고 벽에다 거는 뭐 스티키 메탈 나올 수 있는데 매그네릭 있잖아요. 매그네릭 자석 있잖아요. 매그넷 마그넷 자석 있잖아요. 자석을 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 옆집에 있는 어떤 분이 중국계 미국 분이 자석이 떠오르지 않는 거야. 영어를 잘하지 못하시니까. 그래 그분이 스티키 메탈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외국 사람이니까 언어를 갖다가 우리는 모르는 단어를 쉬운 단어로 바꿔서 해결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단어로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단점은 모르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로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게 그게 단점이에요. 그죠? 어쩌면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고급스러운 단어, 뭐 고급스러운 단어 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단어를 저보다 알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영어로 설명하는 건 못한다. 영어로. 그분이 스티키 메탈이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자석, 매그넷이라는 걸 금방 알아버렸죠. 그런 식으로 어려운 단어가 마치 전문 용어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 이거죠. 어려운 단어로 글을 써야지 마치 좋은 글이다. 그럼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죠. 내가 모르면 무조건 어려운 단어? 저 새끼가 모르면 무조건 어려운 단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저 새끼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쉬운 단어? 이것도 안 되죠.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하여튼 유학생들끼리 보면은 경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믿고 그러니까 내가 포토 하면은 저 새끼 말은 아닐 거야. 쉬운 말일 거야.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다니까요. 날씨가 좋다 이런 말을 갖다가 영어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뭐 보통 이제 유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의 특징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영어를 잘 관찰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영어를 관찰한다든가 주위의 길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한국 유학생들의 영어를 관찰하면서 그걸 갖다 비판한다. 그걸 잘못된 점을 끄집어낸다. 또는 랭귀지 스쿨에서 영어 이제 연수에서 다른 동양 외국인 학생 또는 영어권이 아닌 외국인 학생들의 영어의 잘못된 점을 뭐 지적한다. 지적질이죠. 이걸 갖다가 잘하는 게 한국 유학생들의 나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날씨가 좋다 이렇게 했더니 날씨가 따뜻한데 뭐 날씨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날씨가 따뜻한데 왜 날씨가 시원하다고 그러죠? 아니 날씨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건 시원하다는 뜻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거죠. 심지어는. 지금은 별로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단어를 갖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100개 뭐 몇백 개 100개? 몇백 개의 단어 가지고 미국의 생활 영어가 다 된다. 한국의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뭐 중학교 책만 있으면은 미국의 영어 회화가 다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활 영어가 다 된다. 이런 개소리 또 믿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갖다가 100% 한정할 수가 없다 이거죠.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100개의 단어, 기초 100개 단어, 뭐 500개 기초 단어를 가지고 저 사람과 무조건 대화가 될 거야. 이런 상상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리고 무조건 어려운 단어로 어렵게 문장을 썼을 경우에 그 글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된다 이거죠. 문장을 만들 때 모르는 단어를 가지고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글을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말이 되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라는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이 되는 문장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 필요 없다 이거죠. 일부러 뭐 주어 동사를
바꾸고 뭐 어쩌고 그런 걸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단순하게 글을 쓴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복잡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A라는 문장, B라는 문장, C라는 문장이 있을 경우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제 문법을 전공한 사람은 위치를 하든지 대스를 하든지 무슨 복잡하게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에는 A and B and C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and라든지 이제 연결고리가 나중에는 and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but이 될 수도 있고 뭐 however보다는 but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because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문장을 점점 하나씩 and에서 바꿔주면 된다 그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and B because C 이렇게 될 수 있고요. A because B and C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문장을 짧게 A, B, C, D 나열을 하면서 글을 쓰다가 점점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좋은 글이 발견되면은 이제 뭐 책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좋은 글이 있다. 내가 읽기 편하고 그리고 또 이해하기 좋은 그런 글이 있으면은 그런 단어를 갖다가 메모를 해서 벽에다 붙이는 버릇. 내가 볼 수 있는 뭐 냉장고에다 붙이기도 하고 화장실에 붙이기도 하고 우리 포스트잇 있잖아요. 노란색 그 포스트잇. 그걸 많이 사서 단어도 쓰고요. 근데 단어를 갖다가 쓰는데 보통 이제 예를 들자면 아까 광합성이라는 단어를 갖다 제가 외웠다 칩시다. 그럼 그걸 갖다 냉장고에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우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혹시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에서 뭐 놨던 곳이 있다면 거기다 두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광합성과 비슷한 거. 집에 화분이 있다 그러면 화분 입에다가 붙여도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다 그러면 냉장고에다 냉장고 단어를 붙여야겠죠. 뭐 얼음, 아이스란 단어를 붙일 수도 있고요. 콜드란 단어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뭐 우리 그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 진공 클리너, 뭐 진공 청소기, 베이큐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그냥 베이큐 클리너 하는데 다 그냥 베이큐 하거든요. 근데 베이큐 클리너를 갖다가 대부분 처음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거 붙여도 되고요. 그 집에 있는 물건들도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옷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발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 이름들을 하나씩 외워도 좋고요.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왜 거기서 태어났는지 그거 갖다 공부하게 되면은 다른 단어를 갖다가 공부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냉장고가 리프리지레이터 이런 말 하잖아요. 리프리지레이터. 그럼 여기서 보면 리는 다시란 뜻이고요. 프리지라는 뭐 얼리다, 차갑게 하다, 뭐 냉동시키다 이런 말이고요. 보통 이제 냉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레이터는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제너레이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을 만들다. 우리 차가운 물건을 냉장고가 다시 냉장? 사실은 냉장고가 영어로는 다시 냉장, 재냉장고 이런 뜻이에요. 재냉장고 이런 뜻이에요. refrigerator. 그래서 영어로 냉장고를 freezer 이런 말도 있고요. freezer 그리고 refrigerator. 그럼 뭐냐면은 차가운 물건을 슈퍼에서 샀잖아요. 이걸 갖다 이제 상온에 가지고 온 거잖아요. 다시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어를 갖다가 보시면은 집에 있는 생활 단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다 이거죠. 공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영어 단어를 어쩌면 내가 나에게 필요한 단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책에다가 이제 단어장에다가 컴퓨터에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요. 메모용지 있잖아요. 메모용지에 어떤 단어를 갖다 기록해서 팝업하게 하는 PC에 메모장 있죠. 그 윈도우의 액세서리에 메모장이 있는데 그 메모장에다 단어 기록해 가지고 윈도우에다가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컴퓨터 화면에다가. 그러면서 단어를 공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포스트잇 제가 붙여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문장이라든가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트를 가지고
진짜 공책에다 연필로, 뭐 볼펜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문장, 어딜 갔을 때 좋아하는 문장이라든가, 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갖다가 기록하는 거. 그것도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런 말을 사용하더라. 슈퍼에서는 이런 말을 사용하더라. 주차장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더라. 이런 걸 갖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런 단어들 중에서 내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쓰는 단어가 나온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생활영어하고 대학영어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대학교를 갔을 때 한국의 대학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대학 언어를 갖다 공부하나요 따로?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어떤 소설책을 샀는데 이 소설책에는 대학 국어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활 영어라고 그리고 회사 또는 대학교 언어가 점점 많아질 수 있지만 그게 마치 대학교 영어다. 이거는 회사 영어다. 이거는 집 영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라든가 형제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집에서는 이 말만 딱 하나요? 정확하게 이 말. 비즈니스는 절대 얘기 안 해. 그리고 회사에 가면은 집 얘기는 절대 안 하나요? 취미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단어 자체가 학교에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지는 않나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갖다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랬다 이거죠. 계속해서 좋은 단어, 좋은 문장, 좋은 구절을 갖다가 계속해서 외워서 문장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 이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문장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아이씨, 그 정도로 나도 만들 수 있지 문장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한국 사람이 좋은 말을 영어로 만들 수 없다 이거죠. 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어떻게 했을까요? 최근에 그냥 영화 보다가 이 말을 갖다가 하길래 제가 그냥 이 말을 갖다가 말을 해야겠다. 이 유튜브에다가 그 생각하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못 쓴다?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하고는 다르니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소에 아이들한테 이웃들한테 야,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 이 말을 쓸 것 같아요? 아니, 안 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희망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 가장 높은 곳에 희망을 걸고 계획은 가장 어려운 곳에 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상황이 닥칠 걸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희망은 가장 좋은 결과를 생각하면서 희망해라 이런 뜻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이런 걸 써놓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런 감각을 익힌다 이거죠. 그런 감각을. 그래서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건 무슨 책이냐면요. 짧지만은 코테이션 책이라는 게 있어요. 명언집 같은 거. 좋은 말 한 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쓴 거. 아니면 영화에서 나오는 코테이션 있잖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좋은 말들. 이런 말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고, 책도 있고, 집에 책도 있고요. 그 책들은 싸요. 중고로 금방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유학이 왔다. 그러면은 그런 책들 1불, 2불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중고집에 가면은. 중고 책 서점에 가면은. 그런 책 보면 이제 베토벤이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에디슨이 무슨 얘기 했다. 이런 짧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 짧게 나온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압축된 거죠. 어떤 기분을 갖다가 압축돼서 우리식으로 하면 시죠, 시. 시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까마귀 달자 배 떨어졌다. 이 말만 딱 듣고 나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가 계속 공부하면서 영어적인 감각을 키우면은 학기 중에 지금 당연히 한국에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하면 좋죠. 그러면은 영어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생각, 표현이 영어적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어적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면서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하겠어요. 뭐 6개월 지나서 한국말을 잊어버렸어요. 이런 개소리를 하진 않는다 이거죠. 왜? 한국에서 있고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한국말 또 한국 책 읽으면 되니까 한국 신문도 보고 요즘 드라마도 있고 인터넷 있고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나 영어는 어느 날 갑자기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2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한국에서 산다. 또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럴 경우에 금방 잊어버려요. 왜? 그게 여러분의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학기에 어떤 전문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럼 그 학기 동안은 그 전문 단어들은 뭐 제 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다 아는데 한 학기 지나고 두 학기 지나고 세 학기 지나면은 그 책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해하겠는데 그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야. 생활에 그 단어가 떠오르질 않는다 이거죠.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 영어를 갖다가 한국말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껴야 된다 이거죠. 느끼는 방법 어떻게 되냐? 방금 메모하는 거, 컴퓨터에다가 띄우는 거, 좋은 글 쓰는 거,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말한 걸 갖다가 기록해놓은 그 책 같은 거를 사서 보는 거,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 영어 이름 붙이는 거, 그 영어 이름들을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걸 갖다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학교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영어를 쉽게 쓰시라. 너무 어렵게 쓸 필요 없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